재산양도 위임장이 위조 접수됐습니다. 재산양도 위임장이 위조 접수됐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건넨 작은 쪽지의 글귀가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72세의 김복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며느리 박소영이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죠. 어머님, 무슨 일 있어요? 복희는 재빨리 쪽지를 주먹 안에 움켜쥐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확인 절차라고 하네.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 소영의 눈빛이 예리하게 변했거든요. 복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2년 동안 친딸처럼 대해왔던 며느리가 큰 속내를 감추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100배 행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댓글로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계신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한 달 전 이른 아침이었어요. 복희는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 간단한 아침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두 사람분 상을 차리는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빈 자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던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박소영이 과일 봉지와 반찬통을 들고 환한 미소로 들어왔죠. 31살의 소영은 언제나 정갈한 차림새로 복희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소영아. 또 이런 걸 가져와서 어떡하니? 복희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혼자 사는 집에 이렇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거든요. 어머님, 아침은 드셨어요?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소영은 능숙하게 부엌으로 향해 설거지를 하고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마치 친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우리 재호는 잘 지내고 있지? 복희가 아들 얘기를 꺼내자 소영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네, 어머님. 어제도 안부 전화드렸어요. 어머님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고 전해드렸죠. 소영은 둘째 아들 재호와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되었어요. 재호는 선박회사에 다니며 긴 항해를 떠나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소영이 시어머니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고맙다. 정말 너 같은 며느리 둔 게 내 평생 복이야. 복희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소영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둘이 함께 아침을 먹는 모습은 정말 화목한 모녀 같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도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워했어요. 복희 씨 정말 복 받으셨네요. 며느리가 저렇게 잘해주시니까. 동네에서는 소영의 효심이 소문났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복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소영의 관심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소영이 복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은행 업무 보실 때 불편하지 않으세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도 있고 그런데. 복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직접 가는 게 편해. 통장도 집에서 관리하고 있고. 통장을 집에서 보관하세요? 혹시 금고 같은 데는 안 맡기시고요? 소영이 관심 있게 물었죠. 금고까지는 필요 없어.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복희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지만 소영의 눈빛이 잠깐 반짝이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는 소영이 복희와 함께 시장을 다녀오며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도장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요즘 도장 도용 사건도 많다던데. 도장도 중요한 서류들이랑 함께 잘 보관하고 있어. 필요할 때만 꺼내 쓰지. 복희가 답하자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네요.
혹시 부동산 등기부 같은 서류도 집에 있으세요? 당연히 있지. 그런 중요한 서류를 어디 맡겨놔? 소영은 마치 복희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질문들이 묘하게 구체적이었어요. 며칠 후 소영이 복희의 집을 청소해주며 서랍장 주변을 유독 세심하게 닦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영아, 거기는 내가 할게. 복희가 말하자 소영이 깜짝 놀라며 손을 멈췄어요. 아, 네. 죄송해요. 너무 꼼꼼히 하려다 보니까.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었지만 복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 구석구석을 그렇게 자세히 살펴볼 이유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어머님, 혹시 첫째 형님은 어머님 재산 관리 같은 거 도와주세요? 소영이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바쁘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써. 내가 알아서 하고 있어. 그럼 재호 오빠도 모르겠네요? 그런 복잡한 얘기로 아들들 머리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복희의 대답을 들은 소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복희는 그 표정을 보면서 처음으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며느리가 그런 표정을 짓는 걸까요? 그날 밤 혼자 누워있던 복희는 소영의 최근 행동들을 떠올려 봤어요. 재산, 통장, 도장, 서류.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는 걸까? 평소에는 음식이나 건강 얘기만 하던 소영이 갑자기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조금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복희는 아직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잘해주는 며느리에 대해 나쁜 생각을 하는 자신이 오히려 미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소영이 평소보다 일찍 복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동사무소에 함께 가실 수 있어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묻어 있었어요. 동사무소? 무슨 일인데? 복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소영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중요한 우편물이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직접 확인하러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복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내가 뭘 받을 게 있다고 그러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소영이 복희를 설득했죠. 동사무소에 도착하자 소영은 번호표를 뽑고 복희를 의자에 앉게 했어요. 어머님,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소영이 창구로 다가가 직원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 소영이 돌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직원분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같이 가실까요? 응. 복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소영을 따라 창구로 향했습니다. 김복희 씨 맞으시죠? 젊은 여직원이 복희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복희가 대답하자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잠깐만요.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영은 뭔가 복잡한 절차가 있나 보네요라며 태연하게 말했지만 복희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몇 분 후 직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쪽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께 드릴 게 있어요. 직원은 소영이 보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복희에게 쪽지를 건넸죠. 복희가 쪽지를 받아 펼쳐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재산양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박소영 명의로 위조 접수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셨습니까?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복희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어머님? 소영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복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아, 별거 아니야. 그냥 확인 절차라고 하네. 하지만 복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쪽지도 바들바들 흔들렸고요. 소영이 복희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복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 복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재산양도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조. 자신은 분명히 그런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복희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소영에게는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오늘은 집에서 쉬게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혼자 나가봐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동사무소에 도착한 복희는 어제 자신에게 쪽지를 건넨 직원을 찾았어요. 어제 그 일로 다시 왔습니다. 복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했죠. 아, 어머님. 혼자 오셨네요. 직원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쪽 상담실로 가시죠.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상담실에서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분인 박소영 씨가 어머님의 인감을 사용해서 각종 위임장을 접수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여러 차례 열람했고요. 복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부동산 명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직원이 말을 망설였어요. 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을 친딸처럼 모시던 소영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에 함께 가고 시장에서 팔짱을 끼고 걷던 모습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죠. 증거가 있나요? 복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들을 꺼내며 보여줬어요. 여기 인감날인 위임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사무소 직원 말로는 실제로는 며느리분이 모든 걸 주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복희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언제 찍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 약봉투에 도장 찍어달라고 할 때 복희는 소영이 자신의 도장을 몰래 사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복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당하는 척 한번 해보죠. 네. 직원이 놀라며 되물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다면 저도 한 수 더 놔야 하지 않겠어요? 복희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30년 동안 교단에서 거짓말하는 아이들 수백 명 봐왔는데 이 정도 연기 못할까요? 그 순간 복희는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소영이 다시 복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몸은 좀 어떠셨어요?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밝은 미소였지만 복희는 이제 그 미소가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괜찮다, 소영아. 그냥 좀 피곤해서 집에서 쉬었어. 복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소영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영이 소파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무슨 소리야? 나 아직 팔팔한데. 복희가 웃으며 말했지만 소영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게 아니라 재산 관리 같은 거 말이에요. 재호 오빠도 민수 형님도 너무 바쁘시잖아요. 어머님 혼자 관리하시기엔 요즘 사기꾼들도 많고 복잡하고. 복희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기꾼은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다고 말이야. 하지만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어요. 아,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나한테 뭐 그리 대단한 재산이 있다고. 어머님, 이 집도 있으시고 예금도 있으시잖아요. 아들들이 챙겨드리지 못하니까 제가 대신 좀 도와드릴게요. 소영이 복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 순간 복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티내지 않고 그래, 우리 소영이가 도와준다니 고맙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소영이 집에 돌아간 후 복희는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5월 15일 재산관리 도움 제안.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이 사기꾼. 손을 잡을 때 차가운 느낌. 복희는 펜을 들고 차근차근 기록했어요. 이미 공책에는 소영의 행동 패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소영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봐야 해요. 시세도 알아보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부동산 사무소에서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정말 좋은 위치에 있네요. 요즘 시세로는 상당히 나갈 것 같은데요. 소영은 열심히 메모하며 혹시 매매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뭐가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복희는 조용히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소영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제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저를 믿어주세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믿어? 이제 내가 누구인지 다 알았는걸. 그날 밤 복희는 조용히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김복희입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상대방이 뭔가 말하자 복희가 대답했습니다. 네, 며느리가 곧 최종 서류를 들고 올 것 같아요. 모든 걸 준비해 놓으세요. 전화를 끊고 복희는 서랍에서 공책을 다시 꺼냈어요. 소영의 행동 패턴과 계획을 분석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교단 생활이 헛되지 않았네. 복희가 혼잣말을 했어요. 다음 날 소영이 흥분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오늘 동사무소에 가서 마지막 서류만 제출하면 돼요. 그래, 정말 고생 많았구나. 복희는 평온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거든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아들들이 돌아와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정리해 드릴게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동사무소로 향하는 길에서 소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끝이다. 2년 동안의 연기가 오늘로 끝나는 거야. 소영은 속으로 흐뭇해하며 걸었어요. 반면 복희는 겉으로는 평범한 할머니 같아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연기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한 연기에 비하면 아직 멀었어. 동사무소에 도착하자 소영이 번호표를 뽑았어요. 어머님,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평소와 똑같은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복희는 이제 그 목소리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잠시 후 순서가 되어 창구로 불려갔습니다. 어제 복희와 계획을 세운 바로 그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직원은 자연스럽게 어떤 업무로 오셨나요? 라고 물었죠. 부동산 명의 이전 관련 서류 제출하러 왔습니다. 소영이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저에게 위임하셔서요. 복희는 옆에 앉아서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의 표정에는 승리감이 역력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진짜 끝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직원이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서류는 완벽하네요. 그런데 절차상 조금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소영이 대답했어요. 마지막 단계라서 좀 더 신중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직원은 저쪽 대기실에서 잠깐 기다려주세요라며 소영과 복희를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대기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윤혜진 씨, 맞습니까? 그중 한 명이 소영을 향해 물었어요. 소영은 갑자기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박소영인데요.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소영은 가명이고 본명은 윤혜진이 맞습니다. 경찰관이 차분히 말했죠. 저희는 경찰입니다. 윤혜진 씨, 위조 위임장 및 인감 도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동사무소 직원이 소영 앞으로 다가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윤혜진 씨가 김복희 씨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위임장을 위조했습니다. 여기 증거들이 다 있어요. 그럴 리가요. 어머님께서 직접. 소영이 항변하려고 했지만 경찰관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윤혜진 씨, 인감 도용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또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로도 판단됩니다. 소영은 급히 복희를 바라봤습니다. 복희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머님을 도와드린 거라고. 하지만 복희는 조용히 앉아서 소영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평소의 다정한 표정은 온데 간데 없고 차가운 시선이었죠. 어머님.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추가로 설명했어요. 윤혜진 씨, 김복희 씨께서 3개월 전부터 직접 신고하고 증거를 수집해 오셨습니다. 소영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이 신고를? 복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아니 혜진아. 30년 동안 교단에서 너 같은 아이들 수백 명 봤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누구인지, 무슨 목적인지. 소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복희를 쳐다봤어요. 내가 연기한 거야. 불쌍한 할머니가 아니라 너를 잡기 위한 연기 말이야. 사건 소식이 알려지자 가장 먼저 달려온 건 복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민수는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고 둘째 재호는 배에서 급히 하선해서 왔어요. 한편 박소영, 아니 윤혜진은 법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령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 사기 행위라는 판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수갑에 찬 채 끌려가는 혜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엄마. 민수가 복희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엄마한테 소홀했어요. 재호도 눈물을 글썽이며 복희 앞에 앉았어요. 엄마, 제가 그런 사람을 집에 데려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의 지혜를 너무 얕봤어요. 복희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구나. 엄마는 늙었지만 바보가 아니야. 목소리에는 서운함보다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경찰서에서는 복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용기 있는 시민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지혜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복희는 당당하게 상을 받았어요.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충분히 지혜롭다고요. 동네에서도 복희는 완전히 달라진 대우를 받았습니다. 복희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하실 수 있었어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물었어요. 30년 교단 생활이 헛되지 않았지. 사람 보는 눈은 여전하다니까. 복희가 웃으며 대답했죠. 며칠 후 온 가족이 모여 앉은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더 자주 안부 여쭐게요. 그리고 중요한 일들은 꼭 상의드리겠습니다. 재호도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승선 스케줄을 조정해서 집에 더 자주 머물겠어요. 엄마 혼자 계시게 하면 안 되겠어요. 복희는 두 아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 대화를 하는구나. 그날 밤 복희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여보, 이제야 우리 아들들이 철이 들었어요. 하늘에 있을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마음 놓으시죠. 오늘의 사연은 선한 마음도 믿기 어렵게 만든 나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을 전해드렸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고구마처럼 따뜻하고 달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